중에서 여러분은 1%도 갖지 못하는 그런 눈을 갖게 될 것이고, 돈을 벌고 성공한다는 것,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오랜 기간 성공할 수 있는. 자, 우리 에이트 북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강의 때처럼 이렇게 대본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내용을 짧고 굵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왔어요. 142페이지에 보면 우리 10년 안에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능력이나 공감 능력, 창조적 상상력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프레카리아트로 전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프레카리아트가 141페이지 한 페이지 앞으로 돌아가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꿈과 열정이 없다,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 먹고 사는 문제로 평생 고통받는다 이랬어요. 이 책이 나온 지 거의 10년이 다 돼갑니다. 이게 한 6, 7년 됐나요? 7, 8년 됐나요? 찾아보지 못했는데 저는 이제 이 책 나왔을 때 바로 사서 읽었던 사람인데요. 첫째, 꿈과 열정이 없다. 둘째,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 이거 중요하죠. 꿈과 열정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우리가 그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처음에 이제 기업에 들어가면 우리 뭐 합니까? 정신교육 하잖아요. 정신교육 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일의 가치를 부여받는 그런 과정인 거죠. 세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로 평생 고통받는다. 현재도 사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강의 듣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 같은데 곧 우리가 이제 이렇게 1번, 2번, 3번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이 계급의 대표적인 사례가 노숙인, 난민, 불법 외국인 노동자 수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성공훈련센터니까 41페이지에 하버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이제 강의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012년부터 강의의 시대가 끝났다. 사실 제가 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그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이 의대를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의대를 지원하는 아이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시대가 이제 의사가 필요 없는 AI 시대가 되면 AI가 의사를 대체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사실 의대 가는 거 나는 추천하지 않는다. 만약 내 아들이 의대 간다 그러면 난 졸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모든 어머니들이 의대를 보내려고 난리인 거예요. 제가 분당에서 수능을 가장 잘 친 학생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수능을 가장 잘 친 학생이라고 하면 이제 전과목 수능 3개 정도 틀리면 서울대 의대를 갑니다. 그런 학생들, 분당에서 이제 보통 그런 아이들이 1명 또는 2명 정도 나오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서울대 의대를 가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뭐 사실 제 가치를 강요하기는 좀 그렇죠.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 강의의 시대가 끝났고 의대를 전면 폐지했다. 그쵸? 2019년부터. 그리고 강의 대신 뭘 하고 있느냐, 강의 대신 바뀐 교육을 요약을 하자면 181페이지입니다.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바뀌었다. 여기에 핵심이 토론입니다. 제가 이제 토론에 대해서도 할 얘기 많으니까 여러분 잘 적으세요. 토론을 해야 되는데 왜 구현한 토론을 안 하는 거야? 혼자 얘기하는 거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 핵심은 토론입니다. 여러분이 길러야 되는 능력이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기르는 교육이어야 되는데 지금 모든 학교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토론이다. 사고하라라고 하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사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션을 줄 때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널링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해라 그러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떠들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 안 해도, 토론을 여기서 안 해도요, 여러분이 이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토론을 안 해도 계속 들으면서 여기서 자기도 모르게 쌓여가지고 각인도 되고 내용도 각인되지만 제가 하는 방법, 제가 하는 스타일, 여러분 여기서 있는 이 분위기, 이런 모든 게 자기도 모르게 각인되기 때문에 어느 날 어디선가 구현아와 비슷하게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제가 가장 놀라웠던 게 굉장히 내성적인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공부를 이제 꽤 잘했어요. 제가 걔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 너는 그래머 스킬 이거 잘 배워가지고 제가 하는 그래머 스킬이 어떤 강좌이냐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의 학교 내신에서 제가 가르치는 91개의 원리가 있는데 그 91개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문법 문제가 출제되면 내가 학원을 그만두고 대한민국을 떠나겠어 하는 게 그래머 스킬 책입니다. 91개의 원리가 제 인생을 녹여서 만든 책인데 이렇게 추상적인 게 아니고요. 이거 하면 이게 답이야. 이거 하면 이게 답이야.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까지만 들어도 갖고 싶으시죠? 그 그래머 스킬 강좌도 제가 풀 건데요. 그 강의를 들으면 내신 만점, 수능 만점, 문법은 절대로 틀리지 않고 대학에 가서도 토익을 하든 토플을 하든 모든 그래머의 모든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강좌를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 이거 잘 배워가지고 대학을 가면 애들한테 다 그랬어요. 야, 대학 가면 내 그래머 스킬 가지고 200만 원씩 받고 과외를 해라. 너의 문법을 끝내주겠어. 한 달에 200만 원, 2달 완성. 이렇게 해서 과외를 해라. 그러면 끝이다 이랬는데 엄청나게 내성적인 학생들 있잖아요. 진짜 내가 봐도 말 진짜 안 하고 착하고 얌전하고 내성적이고 절대 말 시키면 아도 못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3년을 저한테 배웠단 말이죠. 수능을 치자마자 선생님 저 200만 원 받고 과외 시작했어요. 그래머 스킬 책 한 권 살 수 있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면 저희 그래머 스킬 책이 28,000원인데 쌤 제가 28만 원 내겠습니다. 제가 그래머 스킬 책을 여러 번 아이들이 이제 데스크에 와가지고 쌤 저 책 잊어버렸어요. 책 한 권 더 살게요. 이렇게 해서 삽니다. 왜 그러냐? 학교 선생님이 이거 나 좀 줘. 내가 너한테 5만 원 줄게. 이거 좀 줘. 학교 선생님들이 다 가져가셔서 분당에는 15개의 메인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메인 고등학교의 영어 선생님은 제 그래머 스킬을 교과서처럼 가지고 계시고 그 책에서 출제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 왜 하느냐? 그 학생들하고 대화를 해봤었는데 대학 간 아이들하고 와, 저 진짜 놀랐습니다. 제 말투 하나 안 바뀌고 애들한테 딱딱 가르치고 있는 거야. 걔가 3년 동안 말을 안 했어. 아무 말도. 근데 그런 애들도 자기가 과외를 하는데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학생 노트를 쟤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는데 그 애한테 뭘 주입시켰냐? 일심, 전심, 지속, 각인, 뿌리, 체질. 자기가 과외하는 학생 정신교육을 다 시켜가지고 애가 성적이 막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있을 때는 가만히 있었던데 자기도 모르게 이게 쫙 각인된 거죠. 자기 몸에 빼인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과외를 해서 그런 아이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성우진에 계신다는 게 많은 의미를 포함하는데 제가 토론해라, 사고해라, 발표해라만 안 하실 거잖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어도 아이들이요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 엄청 중요하잖아요. 뭘 보느냐 가만히 보면서 모든 게 각인되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자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자의 다른 말은 카피입니다. 카피. 근데 모든 카피는 출처만 밝혀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출처만 밝혀주시면 저를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게 공감 능력인데 이거 어떻게 만드느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공감 능력 어떻게 만드냐. 공감 능력?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쓰면서도 막 웃었는데 뭘 알아야 공감합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 진짜 너무 웃겨. 나는 공감 능력이 없어. 나는 회사에서 공감 능력이 있으면 저 좋을 것 같고 의사소통이 잘 되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최고의 능력이 뭐죠? 공감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인데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감이 안 되는 이유. 뭘 모르니까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저기 우리 남편 저 밖에서 빵 터졌습니다. 뭘 알아야 공감한다. 뭘 느껴야 공감한다. 뭐가 보여야 공감한다. 아니 뭘 말해줄 게 있어야 공감도 하고 그 다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왜 강의 들으라고 하는지 알겠죠. 공감 능력의 기본을 만들어주는 게 제 강의의 핵심 목표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아니 강의를 듣는데 이 강의의 내용과 나의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어떤 관계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다른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공감 능력과 창조적 사고력 이게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학원을 할 때 제가 학원 원장님들한테 얘기를 할 건데 단 한 번도 학원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상담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저는 다른 학원에 취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제 바보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학원 운영하는 방법, 공부방 운영하는 방법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요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공감 능력과 엄청난 창조적 사고력으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학원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있잖아요. 주입식 교육, 여러분들에게 요 방법대로 하세요, 요거대로 하세요 하는 암기식 교육, 주입식 교육, 강의식 교육. 제가 말하는 강의식 교육은 제가 얘기하는 이런 사고하게 만드는 그런 강의 말고 그냥 주입식 교육, 그런 거 계속 듣잖아요. 여러분 바보 됩니다. 그 교육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업을 했다 하면 망하게 만드는 그런 뇌를 만드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 가르쳐주는 강의를 듣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데요. 199페이지에 보면 디자인 띵킹 디스쿨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 사회의 특유의 틀을 깨지 않는 한 제 아무리 스탠퍼드대의 디스쿨 그런 디자인 띵킹을 열심히 배워봤자 창조적 공감을 할 수도 창조적 혁신을 일으킬 수도 없다. 뭐 때문에 이 문제가 있느냐, 200페이지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부모는 자녀가 안정된 길만 가기를 바라고 자녀는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특유의 가족 문화, 우리나라에만 있죠. 정말 특이한 문화. 두 번째는 사고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의 틀 안에 갇혀있다. 맞죠? 세 번째, 자신의 내면에 이미 창의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내면의 힘을 믿지 않는 거죠. 왜? 내 안에 내면의 힘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내면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천명무패라고. 모든 사람들 각자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태어날 때부터 자기만의 고유의 엄청난 것이 있다. 그게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고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니네가 학교에서 시험을 치건 수능에서 시험을 치건 물론 잘 쳐야 되고 우리는 망해도 2등급이 무조건 1등급 하겠지만 만약 성적을 잘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의 인생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네 내면에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다 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엄청나게 많이 얘기해요. 애들이 1년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각인이 돼가지고 장난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죠? 한국 교육은요 자신의 내면에 이미 창의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도록 교육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거. 네 번째는 뭐냐면 창조적 인재가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창조적 인재가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 벌고 싶은 절박한 마음은 있어도 창조적 사람이 되겠다라는 절박한 마음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제가 4강에서 100년을 위한 마스터키, 사고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할 때 멍해가지고 야 이런 얘기하는 성훈쌤이었어? 하고 그만둔다. 그게 바로 뭐죠? 창의적 사고력을 창조적 인재가 되고 싶은 아무런 마음이 없다. 그런 절박감 절대 없다.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야 무슨 얘기야, 나 이거 하면 얼마 벌고 이거 하면 얼마 버는 거 알려주는 줄 알았는데 아니 나는 이렇게 내 사업에서 이런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여기서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많은 사업을 했었고 권리금을 엄청 받고 팔았습니다. 제가 권리금을 받고 팔았을 때 저는 교육 전문가죠. 제가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을까요? 장사를 잘할 사장님들을 뽑았고 내가 권리금을 1억을 부르든 2억을 부르든 그때 제 매출이 어마어마했을 때만 저는 다 팔았기 때문에 교육을 엄청나게 다 시켰어요. 방법 다 가르쳐줬어요. 결론,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2달 안에 망했습니다. 그럼 제가 나쁜 년이냐? 아니죠. 난 전부 다 가르쳐줬단 말이지. 그 사람들 난리 났죠. 방법 싹 다 가르쳐, 노하우 다 가르쳐주고 어떻게 팔아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건은 어떻게 해와야 되는지 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다 망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방법 배운다고 사업 잘하냐? 방법 배운다고 절대 무조건 네버. 제가 어제 했었는데 어떤 카페가 있대요. 거기 빵집인데 빵 카페인데 정말 좀 유명하고 뭐 1인 기업이 조금 작은 가게지만 자기만의 빵을 만드는 기술이 있다는 겁니다. 권리금을 얼마 받고 이 기술을 3주 동안 배워서 잘 가르쳐 주겠다. 내가 지금 손목이 아프기 때문에 이 주인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넘겨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넘겨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빵 만드는 10몇 년의 노하우를 다 알려줬어요. 다 알려줬어. 어떻게 될까요? 저요? 그 빵집 물려받으면 안 알려줘도 대박 칠 겁니다. 빵집의 모든 노하우를 다 배웠어. 완벽하게 넘겨받자마자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이 사업이 되냐 안 되냐 안 돼. 그 사업의 어떤 능력일까요?
첫 번째는 창의적 사고력에서 나옵니다. 사고력, 그 다음이 공감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전체를 보는 눈,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선 절대 안 돼요. 근데 시작이 뭐죠? 빵 만드는 기술로 시작하는 게 아니죠. 제가 뭐 얘기했어요? 사고력. 저는 일을 하면서도 제 직원들을 어떻게 지금 훈련하고 있는 줄 아세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 직원들이 월급 받고 훈련 받고 있는 건데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어떤 게 발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사고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과 사고력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아웃풋은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절박한 마음이 있는지, 창조적 인재가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5번이 뭔지 아세요? 공감과 대화에 기반한 협력 문화가 없기 때문이다. 공감과 대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저는 애를 가지면 어떻게 아이를 키울 것이냐에 대한 확고한 저만의 시스템에 대한 생각이 있다. 물론 안 될 가능성 많지만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 공감과 대화입니다.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침부터 눈 떠서 눈 감기 전까지 내가 눈을 감지 않는 이상 계속 떠들었거든요. 계속 대화했거든요. 그리고 계속 공감을 받았고 공감을 했었거든요. 그런 그 부모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학교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 말로는 그 학교를 갔다 오면 1교시에는 뭘 했고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애가 발표했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2교시에는 뭘 했고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있었던 모든 얘기를 엄마 아빠가 다 경청을 안 해주면 얘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어줘야 돼. 근데 그렇게 키웠으니까 내가 그랬겠지. 그래서 모든 걸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던 거죠. 여러분이 공감과 대화에 기반한 협력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200페이지에 우리가 왜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잘 보세요. 여러분이 자세히 봐야 되는 거는 뭐죠?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거, 내가 놓치고 있는 거, 내가 앞으로 어떤 키를 잡아야 되는지를 자세히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쯤 되면 여러분한테 이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다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촬영하는 건데 글쓰기 훈련하죠. 커피 한 잔 마시고. 여러분 누구누구 있죠? 글쓰기 훈련. 다른 사람 글 평가하고 있으시죠? 글쓰기 훈련하시는 분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다른 사람의 글을 평가하면서 5, 4, 3, 2, 1, 20개 문항에 의해서 점수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하시냐면 상대방의 어떤 육하 원칙을 통해서 글의 목적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글을 들여다보죠. 만약에 내가 한테 이 사람 글 한번 읽어보고 평가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 사장님 어떻게 하죠? 네 알겠어요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첫 줄부터 읽어 나가잖아요. 맞죠? 근데 제가 이 사람은요 무엇을 어떻게 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이 그 목적에 맞게 그 육하 원칙에 맞는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육하 원칙을 먼저 읽고 글의 목적을 생각하고 글의 목적을 읽은 다음에 뭐 하죠? 이 글에 대해서 미리 잠깐이라도 상상하면서 글을 딱 받는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거 어마어마한 훈련입니다. 공감 능력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사고 훈련을 저절로 하고 있는 거죠. 이 글쓰기 훈련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은 이 글쓰기 훈련에서 다른 사람 글 피드백 줄 때 이런 생각할 거야. 나도 피드백 받아야 되니까 남의 거 해야지 어떡하겠어. 그래서 남의 거 읽으시죠. 절대 아니요.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받는 여러분의 점수보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서 사고하고 공감하는 그 능력이 자기도 모르게 자라나고 있고 성공훈련센터의 글쓰기 훈련은 사고력을 키우고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한 글쓰기 훈련임이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제출한 그 글의 점수를 받고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일단 제가 그렇게 포장을 해서 여러분한테 얘기해야 여러분이 글쓰기 훈련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야 글쓰기 훈련 이거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글을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 대중이 내 글을 읽는 순간 뭔가 공감이 되고 내 글을 읽는 순간 결제를 불러일으키고 내 글을 읽는 순간 그래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전문가의 평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중의 피드백이 필수다라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이걸 말 다르게 하면 제가 이제 8까지 읽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단순한 글 평가를 내가 받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을 해준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아주 고차원적인 훈련인데 이 의미를 알든 모르든 그건 여러분 사정이고 이건 정말 대박 사건이에요. 공감 능력을 위한 첫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상대방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상대방의 글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쓰세요. 공감 능력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상대방을 이해해야 되죠.
그러면 첫 번째, 상대방의 생각을 해야 되고요. 상대방의 글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공감 능력은 출발합니다. 우리가 글쓰기 훈련 시간에 공감 능력의 급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글을 읽기 전에 평가하죠. 여러분 글쓰기 훈련할 때 어떻게 글 읽기 전에 이 사람의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죠. 글을 읽은 후에 또 평가하죠. 이 평가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처음에 글 정보만 보고 미리 글에 대한 상상을 해보는 거 맞죠? 요거를 생략하거나 요거 대충 하면 여러분 사고 능력 안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글을 읽기 전에 글 정보만 보고 머릿속에 미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그리고 글을 읽는 거, 그 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혼자서 이런 생각했어요. 야, 이거 진짜 같이 모를 거야. 진짜 바보는 모른다. 이거를 모르면 진짜 바보다. 내 글만 평가하고 싶은데 난 이거 왜 하지? 여러분이 만약 내 자신을 위한 공감 능력과 사고 능력을 진짜 키우고 싶다면 나에게 주어진 6명의 평가가 아니라 다른 글까지 다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그리고 점수를 5점 줬다 4점 줬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여러분의 그 사고 회로의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리고 나는 내가 다른 사람의 글을 평가하고 지금 이렇게 참여하면서 글쓰기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도 적었네요. 만약에 내가 글쓰기를 제대로 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글쓰기를 넘어서서 내 사고와 공감 능력을 글을 통해서 미친 듯이 만들고 싶다. 나는 단순히 책만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글을 못 쓴 사람, 잘 쓴 사람, 이상하게 쓴 사람, 논리적으로 쓴 사람, 혼자서 글 속에 허우적거리는 사람, 감정에 휘말려서 쓴 사람, 장난 아니잖아요? 이런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을 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글을 읽을 때 그 글을 읽고 평가하면서 생각하고 이거 있죠. 요거 어마어마한 리더가 되어가는 준비 과정이 됩니다. 여러분 지원하세요. 글쓰기 코칭 훈련 시켜드릴 겁니다. 제가 글쓰기도 리더를 뽑자. 이것에 대해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글을 어떻게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지금 유 팀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공훈련센터의 임직원들만 미친 듯이 성장하는 겁니다. 왜요? 억지로 일단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서 평가를 해봐야 되죠. 그 평가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구현하는데 잔소리 들어야 되죠. 유 팀장도 한마디 하죠. 이러니까 어떡할 거예요? 이 사고가 발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저희 성훈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단순 업무가 단 하나도 없거든요. 머리를 미친 듯이 쓰고 사고하고 고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게 저희 업무 시간의 100% 중에서 한 20%는 잡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80%가 뭔지 아세요? 80%의 절반이 남의 글을 읽는 거, 내가 글 쓰는 거. 저희 업무의 전부입니다. 남의 글을 읽는 거, 내가 글을 쓰는 거. 자, 영상 편집을 하는 어떨까요? 영상 편집을 하면서 구현아의 강의를 계속 듣죠. 구현아의 강의를 요약하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죠. 그리고 어떤 부분을 편집하고 어떤 부분을 날리고 어떤 요약 부분을 하이라이트를 편집해야 될지를 생각하잖아요. 그게 뭐죠? 남의 글을 읽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장난 아닙니다. 이게 일인 것 같죠? 어마어마하게 나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에이트 책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책을 왜 선택했다고 했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책 처음 나왔을 때 읽었을 때 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 책을 꼭 읽으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책을 읽고 깨닫는 바를 한번 얘기해봐 하면 다 엉뚱한 걸 잡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서 잡아야 되는 건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 뇌 안에 내 사고를 깨우고 나의 내적인 힘을 키우고 창조적인 상상력이 미친듯이 나오면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창조적인 사고력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TV에서도 많이 하죠. 하지만 그 다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뭐죠? 그렇게 해서 뭐 할 건데?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냈어, 창조적인 사고력을 냈어. 그래서 그 다음 뭐 할 건데요? 그것을 시스템화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엄청나게 창조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뭔가를 딱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 사업은 망해서 그런 사람 있죠.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지 혼자 천재이기 때문이에요. 지 혼자 천재니까 시스템을 못 만들어. 그런데 창조적 사고력이 장난이 아니야. 그런 걸 새벽마다 막 신내림 받듯이 받아. 스티브 잡스죠. 근데 뭘 만들었죠? 시스템을 그걸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시스템을 만드는 것까지 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드는 능력까지 만들어내야 되는데 제가 또 이런 얘기를 썼네요. 강의를 왜 계속 들어야 되냐? 강의를 듣다가 갑자기 여러분 뭔가가 떠오를 겁니다.
나는 A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 아이스라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 구현아가 이거에 대해서 막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업은 아이스라떼가 아니라 전혀 반대되는 어떤 다른 이상한 사업을 한다.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한 미친 생각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사업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디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얻었냐? 말과 글 메시지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딱 했어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일심전심 지속이다. 뭐 메시지를 딱 듣잖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 학원에서 내가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빡 떠오르는 거예요. 진짜. 그래갖고 미친 듯이 적어요. 미친 듯이 적어. 제가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엄마한테 잔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어떤 잔소리를 들었냐면 예를 들어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러면서 뭐 이렇게 좋은 말씀을 했다고 쳐요. 근데 갑자기 나는 내 사업의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갑자기 미쳐가지고 막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엄마가 야, 너 또 뭐하니? 뭘 쓰는 거야?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있잖아요. 뭔가를 탁 떠오르게 하는 거, 뭔가에 내가 아이디어에 착안하는 거, 내 사업에 무언가에 뭘 받는 거 이런 거요. 가만히 있을 때 생겨나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게 모르게 어제 제 영상 보셨습니까? 성공훈련센터는 기적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름이 저도 보면서 쫙 돋았거든요. 우리 남편이 와 자기가 사기꾼 아니어서 진짜 천만다행이야. 말 어떡할 거냐고 이러죠. 근데 성훈센이 왜 기적을 만드는 곳인 줄 아세요?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기적은요 방법을 알아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숨겨진 나의 내면의 어마어마한 힘이 나도 모르게 솟아 나오는데 그것과 함께 공감 능력과 창조적 사고력이 같이 합쳐지면서 빡 나오는 건데요. 거기서 그게 시스템이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글쓰기 훈련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고요. 책 읽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제가 시스템 강의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 알 수가 없지. 자, 그러면 글 써야 되니까 글 쓰는 거 하지만 그 글쓰기 훈련의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을 여기 안에 쫙 넣어가지고 이렇게 데려가고 있는 이 모든 과정에 눈에 보이지 않게 제가 만들고 있는 건 100년을 위한 마스터키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글쓰기 훈련 약간 뭐 한 달에 2번 글 써가지고 피드백 받고 평가 받고 야 우리 유 팀장이 야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해주고 성적표 받았네? 야 장난 아니다. 이거 빡세다. 이거 10,000원 내고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1년 동안 24번의 과정을 거쳐서 3년간 해보세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학원을 다닌다 그러면 일주일에 2번 제출할 건데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한 달에 2번 제출해라 그래도 지금 제출하시는 분이 한 70%에서 80%거든요. 그러면 참여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죠? 이겁니다. 창조적 인재가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없다. 창조적 인재가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는 거죠. 먹고 살기 힘든. 그래서 갑자기 눈에 보이고 갑자기 알게 되고 갑자기 뭔가를 깨닫는 것은 어디서 나올 수 있는 것이냐 라는 부분이 핵심인데 그래서 제가 강의를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여기에 썼네요. 제가 어제 새벽까지 이 대본을 썼는데 그게 구현아 강의의 비밀이다. 그래서 들으라고 하는 거다. 방법, 암기, 주입식 내용 전달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수준 낮은 거 절대로 안 합니다. 왜냐? 211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교육과정의 초점은 철학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다. 철학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다. 이거 핵심인데 자, 제가 처음에 성공훈련센터 오픈하자마자 뭐 얘기했죠? 세인트 존스 대학을 얘기했습니다. 세인트 존스 대학은 고전을 100권 읽고 토론하고 졸업합니다. 그러면 고전의 현 시대에 맞는 돈 버는 방법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고전에. 근데 고전을 읽으면서 사고하고 포럼하고 토론하고 그 능력으로 현장에 나가가지고 완전히 승리하고 압도적으로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고 여러분이 이제부터 방법을 생각하고 방법을 얘기하는 그런 것에 꽂혀서 주입식 암기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제가 그 세인트 존스 대학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찾아보세요. 거기서 읽는 거 고전 읽습니다.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방법은 네가 찾는 겁니다. 뭐로? 창조적 상상력으로, 비판적 사고력으로. 제가 4강에서 100년을 위한 마스터키가 무엇인지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4강 강의 들으십시오.
제가 성공훈련센터에서 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100년을 위한 마스터키. 저의 엄청 깊은 뜻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단순히 자기개발 잘하자라고 해서 성훈센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23살인가 4살 때 조그마한 단칸방에 저하고 뜻이 맞는 20대 30대들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었어요. 나는 청소년의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 될 건데, 청소년을 바꾸려면 부모를 바꿔야 돼. 근데 부모를 교육해야 돼. 부모를 교육하면 이미 늦어. 왜? 부모가 되기 전에 청년 때부터 교육해야 돼. 이러면서 제가 아이는 어릴수록 교육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태영아 때부터 시작해서 저 중년, 장년, 노년까지 모든 나이대에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는 학교를 세울 거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원래 가슴속에 그게 있었고, 제가 학교라는 단어만 생각하고 제자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가슴이 심하게 뛰는 사람이에요. 성공훈련센터를 절대 그냥 만든 게 아니다. 철학하는 인간, 사고하는 인간, 그걸 위해서 만들어낸 게 인생 캠프입니다. 여기 이제 최근에 다 결제를 하고 인생 캠프에 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초창기 때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초창기 때 여러분들이 이제 챌린지 형식으로 인생 캠프 참여하셨던 분, 다시 한번 결제하고 하십시오. 제가 인생 캠프 어떻게 만든지 아세요? 창조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만들어내고, 그걸 시스템화하는 인간을 만들어내도록 미친듯이 생각하고 미친듯이 고뇌하고 미친듯이 글을 쓰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훈련입니다. 제가 대학을 세우게 되면 이 인생 캠프를 좀 더 자세하고 좀 더 깊이 풀어가지고 한 학기의 커리큘럼으로 쓰고 싶은 그런 강좌입니다. 왜냐? 방법은 백날 알려줘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쭉, 아까 제가 사업을 넘겼을 때 그 사람이 2달도 안 돼서, 제가 넘겨준 사업이 2달도 안 돼서 그 사람이 망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만들어낸 창조적 시스템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그것을 자기 걸로 소화하면서 그때그때 생기는 문제를 쳐낼 수 있는 사고가 안 되기 때문에 망했다. 계속 강의를 들으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쌓일 겁니다. 결국은 심으면 싹이 나기 마련이죠. 여러분들에게 결과가 나올 거니까요. 결국은 저는 이제 잘난 건 하나도 없고, 제가 또 어젯밤에 또 새벽에 이런 얘기를 썼네요. 내가 잘난 건 없고 교육학 박사학위는 없지만 분명히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사고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학교를 대한민국 최초로 내가 세울 것이다. 나는 자신 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에이트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강력한 메시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붙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제가 처음부터 생각했었던 그런 내용인데, 강의가 지금 11강까지 올라와져 있습니다. 제가 12강 지금 아직 편집 중이고 곧 올라갈 거예요. 네, 11강까지도 100번, 1000번 들으세요. 여러분이 만약 11강까지의 내용에 구현아가 얘기하는 것 이상의 그 내면의 그 깊이의 그 사고와 그 시스템을 생각하는 그 눈까지 만들어진다면, 사실 평생 강의 안 들어도 그 12강부터 앞으로 저는 계속 하겠지만 안 들어도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해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쓰고 또 쓰고, 내가 눈에 보이지 않게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나의 어떤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나의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나의 시스템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러면서 내가 무너질 때마다 무너지지 않도록, 문제가 왔을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여러분을 살리고 일으키고 세우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여러분의 각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다 좋아하고 사랑할 수는 없어요. 왜? 내 스타일 아니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진심으로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 강할 겁니다. 제가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네 부모가 아니지만 네 부모 다음으로 너를 사랑한다. 왜인 줄 아느냐? 이런 교육은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이야. 내가 영어만 가르치고 독해만 가르치고 문법만 가르치면 되는 거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니네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 이유는 절대 니네가 죽어서도 모른다. 하지만 이거 한 가지는 알아라. 지금 현재 네가 내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시점만큼은 네 부모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이 강의 내용이고 훈련이다 라고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학원 원장들 존경 못 받죠. 학원 강사들 학생들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까? 저는 모든 학생들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했었습니다. 저는 그건 알고 있어요. 왜 그런지도 여러분이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글을 쓰고 또 글을 쓰십시오. 그리고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현장에서 여러분은 1%도 갖지 못하는 그런 눈을 갖게 될 것이고, 돈을 벌고 성공한다는 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오랜 기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참 성공의 길을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에이트의 구현아의 북포럼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한다는 건 진짜 힘든 일이고, 특히 글쓰기는 정말 힘들잖아요. 시작을 못 하겠더라고요. 계속 글 써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이게 휘몰아치거든요. 제 마음속 보아요. 여기 있으면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혼자 뭔가를 다 해결을 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기존에 있던 것만 계속 했으면 됐으니까. 조력자는 분명히 있지만 결국 해내야 되는 건 나인데,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성공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해서 그동안 막 돈도 써가면서 그런 걸 찾았고 멘토를 찾고 싶었는데 찾을 수가 솔직히 없었거든요. 에이트 책 들고 사진 한번 찍을까요? 있으신 분만 책 한번 찍을. 자, 빨리 얼굴 다 보여주세요. 나와요. 빨리 나와요. 하나, 둘, 셋. 나는 예뻐. 자, 됐다.